예,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경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간중심 보안 포럼에 발제를 맡겨주신 우리 김정덕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은 보안 문화에 대한 개념과 참여형 보안 문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논문 제목인데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대학에서 학사는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해서 코롱에 입사를 해서 연구원으로 한 20여 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석사 학위를 고분자공학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 차 됐을 때 중앙대학교에서 융합보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정년 퇴임을 하였고, 제가 2006년부터 15년 조금 넘게 그렇게 그 보안 업무를 전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한국기업보안협의회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보안협의회 회장도 잠시 맡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부임이 이번에 참석하신 중국에 가신 그 김재수 회장이 맡으셨다가 그 다음에는 신영구 교수님이 지금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보안의 개념을 좀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문화와 보안, 조직 문화와 보안 문화 이런 단계별로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안 문화의 필요성은 지난번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그 인간 중심 보안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한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제 논문인 기업의 참여형 보안 문화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서는 조금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브레이크 샤워를 좀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그림은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를 지방에 있는 포름 광장에 카페 테라스를 그린 것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현재도 이렇게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왜 갑자기 그림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고흐도 이 예술이나 이런 부분도 뭐 문화에 이렇게 관련되기는 하지만 고흐가 이제 그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사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 매일 포럼 광장에 있는 이 카페 테라스에서 예멘 모카 마타리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는 거였답니다. 아주 가난한 화가였던 그 고흐가 좀 이런 커피 마시는 그런 호사를 누림으로써 자기가 어떤 만족을 가졌던 거겠죠. 그런데 그 고흐가 마신 예멘 모카 마타리가 보안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뜬금없이 고흐 얘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멘 모카
마타리는 이 예멘은 우선 그 커피가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에티오피아 이 동쪽에 있는 이쪽 지방에서 커피가 처음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을 음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멘에서 재배를 시작한 거죠.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제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를 하면서 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커피가 이쪽 그 아라비아 지역이 예전에 교역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세계적으로 이 커피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슬람 포함해서 터키 쪽,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커피가 점점 퍼져나갔는데 그 커피를 예멘에서는 이 모카항, 요 밑에 빨간 표시가 있는 이 모카항을 통해서만 수출을 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커피를 가공한 상태로 생으로는 수출을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볶거나 뭐 분쇄하거나 이런 가공한 형태로만 커피를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1450년대라고 그러니까 한 15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18세기까지 한 300년 정도는 독점적인 지위를 세계적으로 유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화 또 그다음에 그런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의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얘기를 하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완에 관련된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게 또 문화하고도 이렇게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서 네덜란드에 있는 상인들이 이걸 인도네시아나 이런 자기들 식민지에 심어서 19세기에는 예멘이 경쟁력을 잃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도 한 300년 정도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문화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문화하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다들 있죠. 문화하면 어느 개념 이렇게 딱 했는데 문헌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어떤 사회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런 산물이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런 것에 대한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1800년대에 이미 정의를 해놓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구분이 한 160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우선 우리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을 때 가장 대별되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대립의 개념으로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가미된 그런 것들을 보안이 아니라 문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를 또 이렇게 어원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문화는 컬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는 컬처인데 컬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문화라는 명사, 또 컬처 하면은 기르다, 경작하다는 동사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이는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개 찾아보고 고민하고 해보니까 이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생활 방식이 시작된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줄을 이뤘는데 사냥하던 것들은 이렇게 가축화에 의해서 키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채집하는 것들도 경작하거나 하는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이게 한 BC 9000년에서 6000년 사이 그 정도에는 상당히 가문 그런 때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인류가 상당히 그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연 현상으로 곡물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어떤 돌연변이냐면은 이 대개 자연계에서 식물들이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은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곡물들은 다 익었음에도 다 연그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삭에 매달려 있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것을 채집해서 다시 밭에 씨를 뿌리고 다시 거두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널리 그 곡물로 보면은 아주 널리 퍼지게 됐고 인류로 보면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얻게 됐고 또 번성하게 되고 그런 농업혁명이 그 시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 한 BC 한 3000년경쯤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죠. 곡물을 이렇게 낫 같은 걸로 수확을 해서 그거를 가공하는 것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작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BC 3000년경에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지 않았나, 생존으로 위한 아주 고도의 기술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컬처라는 의미가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문화라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쓰이게 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화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네, 문화에 대한 특징은 그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우선 그 생활 방식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하는 공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합숙성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계로 전달되면서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 내용이 이렇게 쌓이는 축적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라지는 그런 변동성 이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통합되는 그런 총체성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조직 문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정의와 특징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는 이게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들어서 문화의 개념을 조직의 관점에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됐는데 조직의 관점으로 확대가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또한 살펴보면은 부가가치를 얻는 그런 부가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까지는 발명이나 어떤 그 선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서 1980년대 오면서는 경쟁의 우위가 부가가치를 낳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조직 문화가 조직 문화라는 그 말도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강화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면서 나온 이게 발표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광의로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망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아주 협의로 놓고 보면은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 요소는 공유된 가치와 집단 행동 규범이 같이 일관성 있게 연결돼서 상호 연결되는 것들이 조직 문화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 그런 논문들을 1990년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유 가치와 집단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참여형 보안 문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문화 쪽으로 다시 논점을 옮겨가겠습니다. 보안 문화라는 것은 제가 논문들을 쭉 찾아가면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조직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채택한 보안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보안이라는 것을 또 이 어원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좀 의미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보안이라는 것은 Security라고 그러죠. Security는 C라는 말 접두사하고 Q리티라는 명사가 이렇게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C라는 접두어는 영어에서 without을 뜻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탈출 또는 벗어남 이런 것들 뜻하게 되고, Q리티는 어원이 케어에서 왔답니다. 케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돌봐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근심, 염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케어라는 거에서 왔는데, 이것도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이데거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신화입니다. 우선 케어라고 하는 거는 쿠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쿠라는 공포, 근심, 염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한 여신이 어느 날 강가를 이렇게 쭉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고운 그런 진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습니다. 형태로 인간을 빚었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주피터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를 본 토양의 신이죠. 대지의 신. 대지의 신이 텔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텔루스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거니까 이건 나의 소유다. 그 인간은 나의 소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공유 분쟁이, 소유권 분쟁이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재를 나서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신이라고, 시간의 신 이제 중재를 나서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인간이 죽으면은 그 몸은 진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토양으로 돌아가라. 꼭 그러니까 대지의 신의 것이다. 그 다음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라. 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쿠라의 것이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달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하이데크가 정리를 했답니다. 본질을. 그러면서 우리 보안도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보안 문화라고 하면 그러한 구성원들이 채택한 근심 걱정으로 벗어나기 위한 가치나 태도, 행동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목사님 보안 좀 문화라고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보안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2000년대 중반까지 2010년이죠. 2010년도까지 보안을 위해서 채택하는 가치나 태도, 행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문화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그 보안 문화보다는 정보 보안 문화가 먼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보 보안 문화는 주로 우리가 조직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직원에게 직원들에게 그걸 지키게 하는 그런 그 행동 규칙이나 행동 규칙으로 형성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보안 문화로 정립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이런 과정을 걷게 되는 그런 거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보안 문화는 이렇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또한 융복합적으로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과정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쭉 살펴본 연구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와 조직 문화, 보안 문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은 문화는 뭐 180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조직 문화는 1980년대, 그 다음에 보안 문화는 약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언급되기 시작했고, 연구되기 시작했고 언급되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성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문화의 필요성은 기업 환경 변화 이 부분은 김정석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않겠습니다만, 포스트 팬데믹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서 가속화되면서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랜섬웨어 등 우리가 환경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보안의 위협적인 면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또 그리고 이런 그 전통적인 보안 프레임으로서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도 BYOD나 이런 그 환경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개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방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것들이 지금 다 제대로 효과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 회사의 뭐 블라인드나 뭐 대나무숲 같은 그런 그 소통 툴에서는 아주 보안이 그 부정적인 키워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보안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보안 인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그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그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보안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로구나 하는 그런 인식 같은 그런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안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기업의 보안 문화의 발전 방향은 보안은 무조건 불편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금지하고 또는 업무 효율이 방해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분위기를 좀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그건 지난번에 김영학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어나는 보안 리스크를 정교하게 또 대응해야 될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의 참여형 보안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참여형 보안 문화는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채택한 보안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이라고 보안 문화를 정의를 했었죠. 지금까지 보안은 탑다운 방식으로 회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었었죠. 이러던 것들을 탑다운뿐만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 보안 문화는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보안 방안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주체로 참여해서 공동 모색하게 한다면은 그 조직의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그런 방식들은 아주 많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참여형 보안 문화는 그 실행 철학이 직원들의 내부 요구 사항을 조직 전체의 효율을 올리는 쪽으로 보안 정책 및 시스템을 반영하는 그런 구조적인 전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 그러니까 임직원을 잠재적인 위반자가 아닌 현재의 보안 지킴이로 이렇게 리스크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정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그런 위반은 이거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하는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보안 문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우선 그 용어를 이렇게 좀 제가 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용어는 우선 실행 요소라는 것과 구성 항목, 핵심 영역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하였는데, 실행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행동 요소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실행 요소들이 집합된 어떤 그 공통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성된 항목을 구성 항목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핵심 영역은 아까 제가 초기에 그 조직 문화의 발전 강화 방안에서 강화 방안 논문에서 나왔던 그러한 공유 가치와 집단 행동 규범 이 두 가지 축을 핵심 영역이라고 봤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사고와 명백한 규범으로 이렇게 두 개를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참여형 보안문화 프레임워크를 도출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문화 프레임워크의 선행조사를 통해서 정보보안문화 쪽에 실행 요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행 요소들과 그다음에 조직문화의 실행 요소들을 둘을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을 해서 한 31개 정도로 정리를 하였고, 이 31개의 실행 요소들을 기업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업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과 상관 구조를 분석해서 20개의 실행 요소들로 정리를 하였고, 좀 더 평균이 떨어지는 것들은 버리고 20개의 실행 요소들을 채택을 하였고, 이 20개의 실행 요소들을 6개 구성 항목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표로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실행 요소라고 나온 부분들이 20개로 정리된 내용들이고, 이 선행연구라는 부분과 구성 항목 중에서 선행연구와 실증연구는, 선행연구는 이 정보보안 실행 요소와 조직문화 실행 요소, 이 두 가지 실행 요소들을 선행연구에서 구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연구를 분석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그런 연구를 분석을 해서 이걸 실증적으로 이렇게 6개의 구성 항목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된 구성 항목을 각 구성 항목별로 릴레이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상호 연결을 해서 연결을 시켜서 보안문화 선순환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6개의 구성 항목은 참여와 주인의식, 그 다음에 상시감사와 피드백, 보안인식 제고, 보안 법규와 준수, 보안 리스크 관리, 보안 전략과 정책, 이렇게 6개의 구성 항목으로 재구성되었는데, 그런 구성 항목들은 서로 릴레이 연계되면서 일관성 있게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할 때 보안 문화가 선순환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안 문화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고, 그거를 도식화하면은 그렇게 선순환을 놓고 구성된 항목들을 핵심 영역으로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여와 주인의식은 긍정적인 사고, 보안 인식 제고, 긍정적인 사고, 보안 리스크 관리는 형식적으로는 명백한 규범이지만 안에 내용상으로는 긍정적인 사고,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상시감사와 피드백, 보안 법규와 준수, 그다음에 보안 전략과 명백한 전략과 정책은 명백한 규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핵심 영역을 두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연관을 주면서 상호 연계에 의한 강화 방안들을 이렇게 실행, 제일 가로 나온 것들이 실행 요소들, 20개의 실행 요소들, 그다음에 요 중간에 두 번째로 들어간 것들이 6개의 구성 항목, 그다음에 요 구성 항목들은 명백한 규범과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핵심 영역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연계가 되면서 이루어질 때 기업의 참여형 보안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로 발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